absolutely. I mean, a coach is always responsible for how a tournament. 클린스만 감독의 전격 경질이 발표된 시점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질 뉴스가 발표되기 바로 전 클린스만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입니다. 한 줄 한 줄 해석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든 선수와 코치진 모든 한국 축구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 준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준결승전 전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13경기 무패 행진과 함께 놀라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계속 파이팅!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 문구, 12개월 동안 13경기 무패 행진이라는 말이 어쩐지 마음에 걸립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대표팀 내에 불화가 퍼진 정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설이 등장하는 중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스포츠 전문 매체 히가시스 포앱은 오늘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전대미문의 내분을 누설한 사람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이죠. 아시안컵 우승 실패가 감독 혹은 협회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선수 간의 갈등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영국 기자에게 고의적으로 정보를 흘렸다는 건데요. 히가시스 포앱은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확인이 안 된다고 반응하는 게 보통인데 축구협회는 사실로 인정하는 모습이 수상하다면서 축구협회가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 보도가 즉각 사실이라고 인정한 점을 지적하기까지 했죠. 아무튼 클린스만은 잦은 사퇴가 아닌 해임이었기에 70억 원 안팎의 위약금까지 챙기게 됐습니다. 엄청난 스쿼드로 황금 세대라고 불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위기에 빠뜨린 주범이면서도 두둑하게 한몫 챙긴 클린스만의 행보,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요. 그런 와중에 독일 현지에서는 영국 언론에서 발표한 기사 때문에 야단입니다. 영국 매체가 토마스 투엘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경질된다면 누가 최고의 대체자일까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후보 7명을 공개한 기사에서 1순위로 클린스만을 꼽았기 때문이죠.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은 지네딘 지단, 한지 플릭, 류트판 니스텔로이, 그레이엄 포터, 조세 무리뉴, 안토니오 콘테 감독 등이었는데요. 투엘 감독을 경질한다면 그 대체자가 누가 될 것인가가 뮌헨 팬들의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클린스만이 이름을 올렸으니 분위기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클린스만은 2008년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으로 취임했으나 성적 부진으로 인해 경질된 적이 있습니다. 무려 15년 전에 클린스만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톱클래스 선수들을 보유한 뮌헨이었지만 사령탑에 앉은 클린스만의 지도력 부재로 경기력이 저하됐고 내리막길을 걸었죠. 무전술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거죠. 선수들을 결집시키는 카리스마 역시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뮌헨이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팀 내에서 독일어만 사용하는 문화를 단번에 누그러뜨린 클린스만의 선택이었습니다. 독일인인 클린스만은 취임하자마자 독일어를 못하는 선수들을 위해 구단 본사에 동시 통역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뮌헨은 팀 회의는 물론이고 훈련에서조차 독일어만 쓰는 것으로 유명하죠. 영국,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선수들이 뮌헨으로 이적할 경우 독일어부터 배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경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들도 영어를 알아듣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독일어만 사용하는데요. 팀의 결합은 물론이고 경기 중에 심판에게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 적지 않기에 외국 선수들에게 독일어를 배울 것을 권하는 거죠. 그런데 클린스만은 동시 통역을 붙여주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팀 분위기는 금세 해이해졌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을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선수들의 패가 나뉘었고 팀은 와해되었죠. 클린스만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고요.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감독직에서 내려오게 된 클린스만. 심규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해당 동시 통역 부스도 바로 철거되고 맙니다. 팀 회의에서 독일어만 사용하는 뮌헨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 덕분인지 10년 넘게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강력한 원팀 정신을 보여준 뮌헨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토트넘에서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 경기 도중 그는 심판에게 항의하기 위해 동료 선수들과 달려갔으나 독일어를 전혀 할 줄 몰랐던 탓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고 맙니다.
독일 매체는 해리 케인이 상대에게 주어진 페널티킥 판정에 항의하기 위해 바스티안 단케르트 주심에게 다가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섰다고 보도했는데요. 제 아무리 독일어를 배우는 중이라고 하지만 언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죠. 이런 사정은 케인은 물론이고 최근 이적한 다이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클린스만이 뮌헨의 새로운 감독이 된다면 동시통역 부스는 다시 설치될 테고 팀은 와해될 것이며 벌써부터 세력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는 케인과 다이어는 기세 등등해질 텐데요. 문제는 클린스만이 아직도 뮌헨의 감독직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뮌헨에서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는 발언을 여러 번 했었고 해외 생활에 지쳤다는 코멘트도 한 적 있었죠. 그러나 뮌헨에서의 실패 때문인지 독일로 좀처럼 돌아가지 못한 그였는데요. 투엘의 경질설이 극에 달한 지금 이미 야인이 된 무리뉴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독일인인 클린스만 역시 강력한 후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때문인지 클린스만은 해임이 결정되자마자 인스타그램부터 킨 건데요. 우리 대표팀이 최근 13경기를 치르는 동안 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위해서였죠. 결국 이번 아시안컵 우승 실패는 선수들 사이의 갈등 탓이지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변명을 한 겁니다. 클린스만은 한국과의 인연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에서 대한축구협회와 K리그를 바로 지웠으며 트위터 자기소개에는 현직 한국 감독이라는 문구가 사라졌고 한국을 독일, 미국과 함께 역임했던 곳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죠. 한 줌의 애정조차 없었던 클린스만의 최악의 행동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제는 감독직마저 내려놓게 됐으니 독일 내 인맥을 이용해 뮌헨에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클린스만이 뮌헨 감독으로 기용될 경우 김민재 선수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투엘 감독 역시 탐탁지 않기는 마찬가지죠. 현재 케인과 다이어에서 비롯된 라커룸 분열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력 저하의 원인을 선수들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레버쿠젠전 참패 이후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향해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너희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뛰어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너네 수준에 적응해야 해? 라는 막말까지 하며 수비진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경기에서 투엘은 에릭 다이어를 중심으로 센터백을 구성하는 기행을 벌였었죠. 전술 실패가 명백한 패배의 원인인데도 김민재를 비롯한 수비를 탓한 겁니다. 투엘 감독은 물론이고 후보로 거론되는 클린스만과 무리뉴까지 하나같이 탐탁지 않은데요. 과연 위기에 빠진 뮌헨을 구할 적임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변함없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